네. 의학사에서 보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고 난 후의 기대 효과, 공부에다 인공지능 활용하라는 생각 이 세 가지인데 네네. 세 가지 다 할래요? 한 가지만 할래요? 일단 하나씩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씩만 하시죠. 예, 여러 사람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에 대해서 네. 발표하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뭐 질문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질의를 좀 해주세요. 질의응답. 예. 네, 저는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먼저 이제 한의학 발전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이제 시대 순으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의 과정을 우리가 시대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한의학이 발전한 과정을 이해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의가들과 또 그 의가들이 지은 저술한 많은 의학 서적들에 대한 정보를 익히는 것도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의학사 공부하는 이유를 갖다 들었는데 마이크 들고요. 예.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의가요. 여러 의가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 사람만. 이제 저희가 발표한 화타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럼 화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화타는 이제 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긴 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오금이를 발명을 했어요. 오금이 저희 양생학 시간에도 다 들어봤겠지만 그런 이제 그리고 뭐 호랑이, 새, 뭐 사슴을 비롯한 5가지 동물을 본딴 오금이를 만들었고 또 이제 많은 매체 속에서도 또 등장을 하잖아요. 관우에 이제 뭐 뼈를 긁은 삼국지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많은 등장하면서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학사에서 좀 중요하시 여기는 건 뭐가 있을까요? 화타에 대해서? 화타에 대해서. 네. 어. 오금이하고 네. 뭐 수술을 했는데 네, 외과적 수술했는데 그냥 했어요? 마비산을 네, 나름대로 마취약을 갖다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그래도 완전히 거짓말일 수는 아닐 수 있죠. 뭔가를 먹여서 그래 그나마 통증이 완화시키게 할 수 있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더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좋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한의학 발전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했는데 자, 통시적으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금방 구체적으로 질문했죠. 자, 누구 의가와 의학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하라고 딱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랑 똑같이 통시적인 흐름을 밝혀라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의학사에서 어떻게 통시적으로 했고 어떤 시대에 어떤 것이 중요했고 뭐 했다는 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기억이 좀. 예. 예. 아니 뭐 아는 만큼 하면 돼요. 뭐 다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는 만큼 이야기해주고 뭐 보충할 거 보충해주고 하면 되니까요. 뭐 이제 많은 시대들 뭐 진한 이쪽 보고 가시죠. 진한 시대도 있었고 뭐 수당 뭐 5대였나요? 뭐 그딴 기억이 있었고 그다음 또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금원 4대가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금원 4대가 잘 기억이 안 나. 예, 금원 4대가 누구 있죠? 이동원, 이동원, 예, 주단계, 주단계, 좀 가물가물. 주시 비슷한 성, 장씨, 장준경, 그다음 유씨 있죠, 유씨. 예. 예, 말해주세요. 유한소, 또 한 사람 장씨 누구요? 공정, 네, 이렇게 네 사람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었죠. 네, 수고했어요. 네.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마 인공지능 보고선 답변을 단 것 같아요. 인공지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특징이 거의 이렇게 돼요. 인공지능 특징이 구체적인 예를 못 들어주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를 못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 전체적인 이야기는 잘 해주는데 구체적인 예를 갖다 좀 못 들어주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긴급평. 긴급평. 안 왔어요? 출석했었나? 긴급평 없고 김진서 또 없어요? 예. 자, 좀 해주시죠. 1번에 대해서만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질문할 것도 질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의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총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통의학에 의해 의학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의학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사상, 치료법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한의학의 본질과 철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함양되는데요. 의학사는 다양한 의학적 사상과 치료법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고요. 또 문화적 이해 증진이 있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과학 기술이 아닌 특정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하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문화적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고, 네 번째로 미래의학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의학사는 과거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학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의학의 장점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자, 질문할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방 내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첫 번째 발표한 거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죠. 4가지는 나올 수 있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했던 전통의학의 이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예. 예를 들어 저희 전에 신농본초경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분신자사법이라던가 그런 건 아직도 처방하는 과정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을 이해를 해서 현재 한의학의 본질과 철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본질과 철학이라 했는데 현대의학과의 차별. 현대에서도 군신자사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차별화할까요, 그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대의학과의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사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 요 신농본초경에서 군신자사 이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 군신자사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이 처방을 구성할 때 군신자사가 적용이 돼서 여러모로 활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군신자사를 갖다 제대로 썼던 예를 들어준 부분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군신자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혹시 뭔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군신자사, 이 처방에서 군신자사 예를 들어 설명한 게 있었죠. 예? 누구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정답이죠.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수고했어요. 예. 무학에게 쓰는 건데요. 마개인수 4가지가 들어가요. 마왕, 계지, 행인, 감초. 그래가지고요. 순서대로 분신자사. 같은다. 예. 군약은 어떤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거다 이제. 이거는 이제 네. 발표를 많이 안 한 친구들에게 맡기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가 아직 몰라 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많이 했어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군약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약간 군주처럼 네. 가장 큰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군주처럼 가장 큰 작용할 것이다. 그 다음 신약은 신하처럼 신하처럼. 좀 군주 보좌해주고 막 이런 군- 보좌라고 하기보다는요. 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예, 대신해 주세요. 예. 네, 신하처럼 그 군약의 효력을 그 보조해주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좌약이나 사약은요? 좌약은 이제 좌약도 돕는 의미인데 네. 그 충신들이 임금이 뭐라고 말했을 때 다 맞다 해주지 않잖아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처럼 그 군약에서도 분명히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주된 증상이 아니라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걸 해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를 좌약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약은 그 노비할 때 사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진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노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재 군약의 효력이 정확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막노동 짬 처리하는 역할 인경약 같은 예, 것이 또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좌약은 좌조좌제 네, 이야기하세요. 좌약은 좌조좌제 작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와주는 아주 크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간 도와주는. 그럼 뭐 군약 있고 신약도 도와주지, 좌약도 도와주지, 사약도 도와줘. 다 도와주네요. 그죠? 큰 범죄에서는 그렇죠. 큰 범죄에서는 그럴 것 같다. 그러겠죠? 자, 군약이 있어야 하나 주된 효능을 발휘하는 약이 있어요. 마항 같은 약이 들어와서 이 땀이 안 날 때 땀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약재가 들어있는데 증상이 그 땀만 나고 안 나나 이게 아니라 기타 다른 증상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갖다가 하나의 가장 불편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군약을 쓰는데 그것 말고 다른 증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증상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신약이 들어가서 군약이나 신약이나는 임금이 혼자 결정 못하죠. 혼자 결정을 안 하고 누구랑 같이 해요. 임금이 어떤 정치를 한다 할 때 그 대신들 옛날에 뭐 삼정승 또는 뭐 육조 판서 같은 이런 대신들 요즘 말하면은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나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그런 신하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임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도와주는 이런 약재가 신약이고 그다음 좌약이나 사약은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길을 갈 수 있게 또는 뭐 저쪽 그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또는 언론 이런 역할을 한다든가 해서 진짜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약재가 전체적으로 조화되게 또는 약이 어느 쪽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좌약이나 사약이다라고서는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런 예들처럼 군신자사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의 처방에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굉장히 다른 점이 이거죠. 서양의학은 옛날 의학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옛날에 있던 의학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서양의학에서는 지금 맞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몇 년 후에 바뀌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먹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스피린이 혈관을 갖다 혈액을 좀 묽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니까 아스피린을 갖다 계속 먹어서 그러니까 아스피린에 좀 전혀 다른 효능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발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의학이 발전되면서 앞시대에 있었던 의학적인 측면들이 많이 무효화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것도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처방 그대로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나온 처방들도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어떤 한의학의 전통을 갖다가 이어주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현대 시대에 옛날 걸 그대로 쓴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변형시켜 나가야 되느냐. 만약에 그 이진탕, 마항탕이라고 있는데 이 마항탕이 장균경 시대의 마항탕하고 동유보관 시대의 마항탕이 처방이 약재의 어떤 분량이 바뀌어요. 똑같은 분량을 쓰는 게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서 약재의 분량이 바뀌고 내용도 약간씩 변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변해 왔구나. 이 시대는 이렇게 변했고 저 시대는 이렇게 변했고 해서 점점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 의학사를 배우는 어떤 이 목적이나 의의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야기를 좀 누가 하도록 할게요. 김민주. 예, 나와서 좀 이야기하시죠. 자, 그다음 김소영 학생 또 두 번째 거 같이 이야기할게요. 저는 의학사를 글씨 크게 한다는 게 작아졌네. 저는 의학사를 공부했을 때 얻게 되는 기능 효과에 대해 적었는데요. 사실 이게 위에 거랑 조금 연관이 돼서 위에 거를 조금 같이 설명을 하자면 잠시요. 예, 예 됐죠? 예. 의학사라는 게 어쨌든 제가 배우는 학문의 기원을 알고 그 발전 과정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도로서의 제 전공에 대해 자긍심을 얻을 수 있고 또 경전 강독이나 원전, 한문과 같은 다른 교과목을 합습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교과목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질문사항. 예, 없으면 김소영 학생 나와서 바로 이야기한 다음에 의학사를 공부해서 과거에 마이크 좀만 예.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치료법에 더해서 현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의학사를 배워서 관심 분야랑 적성에 맞는 부분을 탐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한 질문 또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뭐 1번이나 2번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1번, 2번 따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 그 역사적 발전 과정과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관심 분야와 적성에 맞는 부분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본인은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고 나는 어떤 분야를 한의학에서 어떤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아직 뭐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맞는 관심 분야, 적성에 맞는 부분 탐색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한의학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죠? 저는 일단 신경 봉축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했고 저는 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마항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다이어트하는 원장님들이 마항을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 연구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렇게 예, 잘했고요. 예. 자, 앞에서 이 발전 과정과 배경을 이해한다. 다른 이해 못하죠. 그죠? 알고 있는 몇 가지만은 좀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신동문 적용해서 뭐 다이어트와 관련되는 분야로 내가 좀 더 연구를 하는데 그 다이어트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한약인 마왕에 대한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 라는 쪽으로 더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거 거의 뭐 인공지능이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써줬는데 인공지능이 써주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체성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야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달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세 번째 거 이야기를 한번 좀 몇 사람 더 들어볼게요. 이 친구 뭐 이렇게 많이 썼어? 김유라, 예, 나와주세요.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김은빈, 김지환까지 세 사람 발표할게요. 여기 남아 있어요. 예. 자, 본인이 쓴 거예요. 예. 예, 3번. 의학사 공부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느꼈고, 이제 의학사라는 분야 자체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거고, 그만큼 또 한의학은 역사가 되게 깊기 때문에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이제 개인이 하나하나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또 신뢰성 평가를 좀 개인이 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이제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좀 필터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학사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 놓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무슨 말을 했나 알아요? 제가 이게 쓴 지가 좀 돼가지고 오늘 다시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줘 보세요. 잠시 앉아서 예, 보고선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 사람 발표한 다음에 또 할게요. 김은빈. 예. 오늘 다 이족도가 다 나오네. 예,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앞에서. 저도 이제 기존의 네이버 검색만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니까 훨씬 일단 편했고요. 일일이 문서를 막 찾아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질문만 넣으면 다 알려주니까 가장 편리하고 스마트하다라고 느꼈고, 하지만 이제 그 답변에 오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내는 건 오로지 저희의 몫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일단 지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거 어떤 게 오류일지 의심해야 하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틀렸어라고 인공지능에게 피드백을 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도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지환.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조금 문헌 정보 여기서 문헌 분석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약간 저희가 한자를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AI에게 맡겨놓으면 해석을 조금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런 한자가 이런 한자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알면서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친구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요 앞에 좀 앉아 있어. 앞에 있어요. 세 사람한테 질문을 같이 좀 하게 할게요. 자, 이야기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게 잘 요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 밑에 이야기를 막 많이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텍스트 마이닝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 이런 용어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이 잘 이해하고 쓴 건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상에서 유의미한 통계 결과 같은 거를 잘 뽑아내서 처리를 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제 원래 컴퓨터는 이제 01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제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 해서,
이제 이런 기술도 고대 문헌이나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의학사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는 의학사 연구에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의학사 연구에서 새로운 가설을 갖다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아예 새로운 막 창조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제 AI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요약을 해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의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새롭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AI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이 과제물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거 봤을 때는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본 것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 답변하고 퀴즈 답변한 거 항상 그 인공지능 가지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퀴즈 답변 6명 거 모아서 가장 잘 된 답변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 거기에 대해서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것은 만약에 장원수다 하면은 장중경이라면 장중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거의 했었지. 뭐 장중경의 그 뭐 새로운 가설, 장중경 의학이론 중에 새로운 걸 갖다 이야기해줘. 라고 이런 질문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위험한 발상이죠. 옛날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한다는 것, 새롭게 가설을 제시한다는 것은 의학사 연구가 안 돼 있었으면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은 의학사는 그래도 연구가 계속 많이 됐던 분야지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얘들이 쓴 것도 요거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 계속 믿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요것이 좀 이상하다면은 과감하게 지울 수 있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일단 지우자. 내가 이거 쉽게 이해되면 그냥 쓰는데 문장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싹 지워버려도 돼요. 뭐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 기술 이거는 LLM인가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건 용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연어 처리를 갖다 많이 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 갖다가 같이 알아듣고 말을 한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여기서 연설문을 하겠어. 연설문을 써줘. 하면 이런 거 굉장히 잘 써져요. 이런 자연어 처리 같은 이런 기술을 썼기 때문에 내가 뭐 글을 써서 어디 가서 연설한다는 거 글을 쓰는 것보다 얘한테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 거니까 글을 써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을 써줘요. 그리고서 여기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더 집어넣고서 요걸 추가해서 이야기해줘 하면 또 더 잘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디 나가서 연설문 쓰거나 이야기하는 거 할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봤을 때 안 맞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자, 일단 세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세 사람 발표에 대한 질문 좀 누가 해볼까요? 질문. 네, 본인 생각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느냐, 왜 좋았느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클로바 X나 챗GPT 유료 버전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 두 개가 제일 신뢰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신뢰도? 그 약간 말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준다라는 느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네.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각각 우리가 지금 이 수업하면서 퀴즈에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시간대마다 똑같은 게 다 잘했다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GPT가 잘하고 어떤 경우는 코파일럿이 잘하고 어떤 경우는 클로바엑스가 잘하고 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따라서도
잘하고 못하는 이런 차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GPT 같은 경우는 지금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좀 더 발전했죠. 그래서 그 요즘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 한문 원문 넣어놓고 그 원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원문 내용 분석해서 뭐 마인드맵을 만들어줘 또는 이 도표로 만들어줘 하면은 어느 정도 도표화까지 해줘요. 마인드맵 형식으로 좀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해서 진짜 원문 모르는 거 있을 때 원문 딱 집어넣고 자 이거 한번 도표해라 분석해서 도표화를 해줘라 라고 하면은 어떤 거는 원문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설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좋다 하는 것은 원문 쓰고 거기다 설명까지 같이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긴 문장을 갖다가 썼는데 이 문장을 분석을 해.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다. AI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또 원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다. AI가 의학대응의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하는 식으로 몇 개의 주제를 나누고 그 주제에 따라서 나온 원문을 또 원문을 써주고 거기다 설명까지 해주는 그건 아마 코파일럿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코파일럿은 원문 쓰고 거기다 내용 설명까지 해주고 그 다음 제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분석한 내용을 쭉 써주기도 하고 해서 한문 원문도 써주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라 하면은 나름대로 분석은 해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들은 웬만큼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한의학이라고 좀 특수한 분야니까 인공지능이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맞는 말도 많이 해요. 틀린 말도 많이 하죠. 잘못된 말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몇 프로 믿으라 했죠, 내가? 50%. 반은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쉬워요. 그런데 왜 인공지능을 한번 활용하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딱 보니까 글을 쓰는 어떤 형식을 잘 갖춰주죠. 문서를 쓰는 형식을 잘 갖춰둬요. 여기서도 인공지능 활용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나름대로 서론이 되죠. 서론 써주고 그 다음 본론으로서 방대한 역사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한다. 쭉 하고 연구들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론을 써주고 두 번째 뭐 텍스트 마이닝과 다이너 처리를 뭐 한다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 써주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딱 맞춰가면서 마지막에 결론 이러한 AI 활용은 의학사 연구와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지어주면서 본론에 있어서도 본론에 대한 첫 번째 문장 나름대로의 결론 문장 결론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써져요. 그죠? 형식 굉장히 잘 맞춰져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봐서는 이거는 반드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의학에서 아는 게 없으니까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것들은 다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코넬레트를 제대로 쓰고 했으면은 어렵지 않은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계속 수업하면서 코넬레트 써와라. 코넬레트를 보고서 기록을 해도 된다. 그걸 그대로 써도 된다 하는데도 6명 모여서 대부분 하다 보면은 코넬레트 싹 무시하고 그때부터 검색을 해요. 네이버, 구글 검색 쫙 열심히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코넬레트 6명 쓴 거 딱 모아가지고서는 그 중에 가장 잘 된 거, 이건 또 추가할 거, 뺄 거. 이런 작업을 하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검색을 하니까 쓸데없는 검색부터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런 검색을 좀 더 잘하니까 인공지능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자, 장준경에 대해서 얘기해줘. 장준경의 망상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이런 식의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흐르고 인공지능이 쓸모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있고 인공지능이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런 답변을 했어. 이 답변에 대해서 수정할 거, 추가할 거, 뺄 거 이런 걸 더 이야기해줘. 라는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마지막에 와서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질문하고 답변을 해도 훨씬 더 편하게 이 인공지능을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인공지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 라고 하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 뭐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원하지 않는 답변을 막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 당중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나는 마흥탕, 게지탕 이런 거 설명도 안 했는데, 마흥탕과 게지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의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 하니까 인공지능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인공지능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거. 이러이러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걸 있으면 수정을 해라. 라는 식의 질문을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도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든 안 그러면은 뭐 검색을 하든 코넬레트를 가지고 하든 이렇게 이야기 또 수업을 그렇게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강 제대로 보고 오는 거. 솔직히 인강 많이 안 보고 오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퀴즈도 보고 그다음 코넬레트 쓰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코넬레트도 다 베껴 오니까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한데 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면은 코넬레트를 그냥 A4 용지에 써와라 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싫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부응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나름대로 꼼수 피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이 나름대로 좀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좀 뭐랄까 시간이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넬레트 쓰는 거 좀 잘 좀 써주고 코넬레트만 쓰면은 거의 이 수업에서 크게 할 게 없어요. 그죠? 코넬레트 쓴 거 그냥 바로 복사해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코넬레트 그러니까 수업을 인강 들으면서 코넬레트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 성찰 뭐 이 정도만 쓰면은 이 크게 이 의학사 시간에 뭐 더 수업 외에서 더 요구하는 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수업 시간에 비해서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안 하고 그나마 그 나름대로 또 꼼수를 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니까 좀 그런데 뭐 자꾸 꼼수입니다 하면 나도 뭐 예전대로 기본적으로 그냥 다 이 종이에다 써와라 뭐하라 하면은 가장 쉬워요. 그래서 나도 가장 쉽죠. 종이에 써오게 하면은 다 안 써올 수 없으니까. 그럼 뭐 내가 안 쓰면은 남한테 뭐 대신 써라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나도 참고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뭐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면서 인터넷 강의 잘 들으면서 코넬레트라도 어느 정도 좀 잘 써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네? 자, 코넬레트 인강 좀 잘 들으면서 인강 들으면서 코넬레트 쓸 수 있죠. 같이 대부분 그렇게 써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넬레트를 그렇게 써주는 거 종이에 쓰라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게 서로 편안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좀 영 아니다 싶으면은 또 옛날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코넬레트 쓰는 거 좀만 더 신경 쓰면서 코넬레트 써주고 이 코넬레트가 되면은 퀴즈도 솔직히 별 필요가 의미가 없죠. 근데 뭐 퀴즈도 이게 점수 주려고 하는 거니까 퀴즈 이렇게 내는 거에 따라서 점수 이렇게 받는 거고 그것이 제출했냐 안 했냐 이것이 또 얼마나 늦게 제출했냐 이것이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것이지 큰 점수 차이는 안 나요. 아직까지 그 제출 안 한 사람들 과제표는 좀 전체적으로 공지해 주세요. 지금까지 뭐 코넬레트나 뭐 과제물 제출 안 한 거 있으면 제출하라고. 이 3월 달에 거는 점수가 많이 깎이고 4월 달 좀 이 시간에 따라서 점수가 좀 깎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했던 거 다 하게 하고 뭐 발표 기록하는 거 오늘까지 다 마감하라고 좀 이 부분만
앞에 부분만 같이 좀 이야기해줘서 다 해서 오늘 마감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할게요. 내가 볼 때 막아놨나? 오늘 열어놓을게요. 오늘 열어서 오늘까지 먼저 주까지 발표한 거를 그냥 끝낼까요? 오늘 한 것도 오늘 지금 발표 처음 한 사람 있나요? 오늘 발표한 사람 중에서 발표 한두 번 한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 친구 때문에 열어줄게요. 두 개 팀 열어서 열어줄 테니까 예, 기록을 좀 하시고 오늘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열어놓을 테니까 열어서 마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예, 일단 마무리 짓게요. 자, 의학사라는 과목에 있어서 뭐 의라든가 뭐 이런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다음에도 인공지능 활용하든 뭘 하든 뭐 크게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는 계속 좀 이게 설문을 요번 설문 같은 경우 또 학기 말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주고선 질문하면은 얘도 습득을 해서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GPT 같은 경우 무료 버전은 그 엣지에서 잘 된다 하더라고요. 엣지에서 잘 되니까 크롬보다는 엣지가 훨씬 더 낫다 그러고 유료 버전은 그 크롬이 낫다 그러는데 무료 버전은 이 엣지가 더 좋다고 하니까 엣지를 가지고 하면은 뭐 딜레이도 적어지고 하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고 자, 의학사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대별로 딱 통사적으로 시대별로 좀 이야기했죠. 앞으로 남은 것이 명대, 청대, 그다음 민국시대, 그러니까 비교적 근대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임상기관 기초공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역사가 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주로 고려 말기, 조선시대,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 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쭉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약분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약분쟁이 거의 요즘 의대 사태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약분쟁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1년 반 동안 유급을 당했거든요. 한일 학생들이 이 인원수 적고 뭐 힘도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 1년 반 동안 유급당하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의대도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이 좀 뭐 통수권자가 좀 생각을 바꿀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까지 일어나면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한약분쟁 때도 학부모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하게 한강을 점령했어요. 한강 다리를. 퇴근 시간 한강 다리 딱 점령하니까 뉴스에도 대서특필 되죠. 그러면서 막 문제 됐는데 그분들이 그 직권심판 받았는데 뭐 벌금 5만 원씩인가 해서 직권심판 받고서는 이렇게 혼방으로 풀려 나오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정도로 되는데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돼야지만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건 뭐 그쪽 문제고 우리도 그만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이 약사들이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고치지 못했지만은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학사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이야기가 쭉 되면서 의학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중국 의학사를 먼저 했고 한 것은 중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서로 교역이 많이 되고 하면서 중국 의학사를 보면 다른 의학사들도 다 거기에 포함돼서 영향을 주고받고 했었기 때문에 중국 의학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의학사가 옛날에는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한국이다, 뭐다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들 그냥 같은 하나의 커다란 세계였다라고 보지 따로따로 뭐 전혀 다른 나라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위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주면은 좀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의학사를 좀 이렇게 본 것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들 했어요. 예.